4,400억 폭탄 이후 베트남 생산기지의 위기,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베트남 북부 공단의 아침은 원래 단순했습니다. 출근 버스가 줄을 서고 공장 굴뚝은 같은 리듬으로 돌아가며 항만에는 컨테이너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먼저 달라졌다고 합니다. 라인이 멈춘 날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법인에서 4,400억 원 규모의 세금 충당금을 장부에 올렸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세금 문제다 라는 단순한 해석이 먼저 퍼졌죠. 하지만 제조업에서 진짜 위기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건 하나가 아니라 구조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으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질문은 이겁니다. 베트남 생산기지의 위기는 왜 갑자기 폭발했나?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진짜 원인은 세금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 1. 4,400억은 원인이 아니라 경보음이다. 제조업에서 충당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 시장에 보내는 암호 같은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더 내야 할 돈이 생길 수 있다.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규칙이 바뀌었고 그 바뀐 규칙이 반복될 수 있다. 취재 과정에서 들은 표현이 있습니다. 돈은 계산되지만 룰은 예측이 안 된다. 기업이 두려워하는 건 한 번의 비용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상실입니다. 베트남의 강점은 저렴한 인건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들이 믿어온 건 룰이 쉽게 안 바뀐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흔들리면 숫자보다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투자 방향의 재조정입니다. 2. 베트남이 변심한 게 아니다. 게임의 판이 갈아엎어졌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이 잡은 물고기에 미끼를 안 준 거다. 이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번 변화는 베트남의 변심이 아니라 국제조세 질서의 재편에 가깝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최저한세, 최저법인 세율라는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세금이 낮은 나라에서 생산하고 이익을 돌려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 하지만 이제는 어디서 벌든 최소화는 내라는 규칙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베트남이 택한 선택은 단순합니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세금이면 우리가 먼저 가져가겠다. 취재 메모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제징수. 세금 혜택으로 유치하던 시대에서 세금 구멍이 막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삼성뿐 아니라 베트남에 들어간 다수 글로벌 기업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줍니다. 결국 질문은 베트남이 아니라 제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세금으로 유치하던 시대가 끝났다면 기업은 무엇을 보고 생산기지를 결정할까? 3. 진짜 원인 1. 세금보다 무서운 건 인프라 리스크다. 세금 폭탄은 뉴스가 되기 쉽습니다. 한 기업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질문이 더 날카롭습니다. 세금은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전기와 물류는? 1. 전력. 1초의 정전이 수억을 태운다. 정밀 제조업은 전기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생산량이 아니라 품질이 무너집니다.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재가동 과정에서의 불량입니다. 현장에 가까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전 자체보다 재가동이 더 무섭다. 온도 습도 장비 캘리브레이션이 틀어지면 손실이 폭증한다. 스마트폰 생산은 조립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극도로 민감한 공정이 섞여 있습니다. 한 번의 흔들림이 전체 수요를 건드립니다. 2. 물류. 만드는 속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베트남은 수출 기지로 성장했지만 고속도로 항만 병목, 통관 지연 같은 문제가 누적되면 기업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특히 글로벌 전자산업은 출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한 달 늦음은 재고가 아니라 브랜드와 시장 점유율을 태웁니다. 3. 공급망. 한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가 흔들린다. 삼성이 베트남에 만든 것은 공장만이 아닙니다. 부품사, 물류사, 인력, 지역 상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핵심 기업이 신규 투자를 보수적으로
바꾸는 순간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현지 서비스업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성이 멈추자 연쇄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는 멈춘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했는데도 충격파가 퍼진 것입니다. 4. 진짜 원인 이 정책 안정성이 깨지면 제조업은 도박이 된다. 제조업 투자는 회수 기간이 깁니다. 공장 하나에 수조 원이 들어가고 협력 생태계까지 구축하면 10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겁니다. 약속이 내일 바뀌는 것.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정책 리스크는 비용이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붙는다. 즉, 그 나라에서 사업하는 순간부터 기업 내부에서 위험 비용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업은 선택합니다. 알지 떠날지가 아니라 비중을 줄이고 분산할지를 선택합니다. 5. 진짜 원인 3. 베트남 위기가 아니라 올인 전략의 종말.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은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공급망의 잔인한 법칙을 배웠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전 세계가 멈춘다. 전력 규제 노동 이슈는 예고 없이 터진다. 비용 상승보다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제조업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한 나라에 100을 걸지 않습니다. 두 나라에 60-40, 세 나라에 50, 30, 20. 분산이 기본값이 됩니다. 이번 4,400억 사건은 그 흐름을 가속한 방아쇠였습니다. 진짜 원인은 세금이 아니라 올인 전략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시대 변화였던 겁니다. 6. 그래서 삼성은 왜 인도를 더 키우는가? 베트남을 버리고 인도로 간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투자한 규모와 구축된 생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설과 미래 투자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인도는 완벽해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지금의 게임에서 유리한 카드가 동시에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1. 시장. 만들면 바로 팔 수 있는 곳. 인도는 생산기지이면서 소비시장입니다. 베트남이 강력한 수출 기지였다면 인도는 수출 플러스 내수라는 이점을 갖습니다. 2. 인센티브, 세금 깎기가 아니라 현금 보상. 인도의 인센티브는 기업이 체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혜택을 주는 방식이 감면이 아니라 보상에 가까워서 기업은 확실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인재, 조립이 아니라 가치사슬까지. 제조업은 이제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품질 데이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공정 최적화가 이익을 만듭니다. 취재 메모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요즘 생산기지는 공장만 보지 않는다. R&D까지 같이 본다. 인도의 R&D 기능이 커지면 생산기지는 단순 라인이 아니라 기술 거점이 됩니다. 7. 베트남은 끝났나? 아니다. 하지만 조건이 바뀌었다. 베트남의 제조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생산 경험이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구축한 기반도 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세금 혜택이 강력한 유인책이었지만 이제는 그 카드가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세금이 아니라 전력망 안정, 인류 병목 개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승부를 가를 겁니다. 베트남이 진짜로 회복해야 할 것은 세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흔들린 신뢰는 수치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신뢰가 깨진 순간 가장 먼저 분산으로 움직입니다. 엔딩. 4,400억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시대 전환의 알람이었다. 정리하겠습니다. 4,400억은 사건이지만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세금은 불씨였고 진짜 연료는 인프라 리스크 플러스 정책 안정성 플러스 올인 전략의 종말이었습니다. 삼성이 멈춘 게 아닙니다. 삼성은 속도를 조절했고 그 조정이 베트남 생태계 전체에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인도가 제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때 베트남은 어떤 카드로 반격할까? 더 멀리 보면 한국은 가치사슬을 어떻게 지킬까? 다음 편에서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